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네 다꾸생활입니다. 오늘은 저의 리뷰 다이어리와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낫겠다.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친구는 제 2024년 리뷰 다이어리인데요. 주로 이 다이어리에 제가 봤던 영화나 읽었던 책에 대해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일기를 핸드폰에 적기 시작하면서 다이어리는 기억 아카이빙 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리뷰할 책에 대해 소개할게요. 김동성 저자의 라파엘로가 사랑한 철학자들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즐겨보는 위니버스라는 채널 제작자의 책으로 철학과 미술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다루고는 있지만 분류하자면 과학 교양서에 가장 가까워요. 책은 총 6챕터로 되어 있고 각 챕터에서는 라파엘로의 수작 아테네 학당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소개해요. 인물들의 삶과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역사 속 과학의 발전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죠. 등장하는 인물은 각각 1장 플라톤, 2장 아리스토텔레스, 3장 프톨레마이오스, 4장 피타고라스, 5장 유클리드, 그리고 6장 아베로에스입니다.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소재가 매우 참신하고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이어리에 라파엘로가 사랑한 철학자들을 기록해봅시다. 책의 분위기와 내용에 맞춰 페이지를 꾸미고 인상 깊은 구절들을 메모지에 기록해보려고요. 책의 색감과 어울리는 배경지를 먼저 골라주었어요. 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초록, 갈색빛을 사용하고 있고 앤틱한 그림들이 많이 삽입되어 빈티지한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이러한 분위기를 잘 나타내는 메모지도 골라줍시다. 빈티지적인 느낌이 도는 메모지들은 전부 꺼내줬어요. 분위기에 어울리는 마테들도 골라주기로 했습니다. 왼쪽 페이지는 앞 페이지에서 사용한 만년필 자국이 다 번져서 다른 어울리는 색감의 메모지를 위에 붙여주었어요. 구멍까지 뚫어주고 나면 배경지 작업은 끝이에요. 이제 메모지를 알맞게 배치해봅시다. 왼쪽 페이지는 어떻게 배치할지 바로 결정을 했는데 오른쪽 페이지는 여러 방법으로 배치를 해도 딱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고민을 오래 해보다가 가지고 있던 미니 엽서가 떠올라서 꺼내서 배치해 주었습니다. 책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천지창조와 마지막 만찬을 우선 꺼내봤는데요. 아무래도 분위기에는 마지막 만찬이 더 어울려서 이 엽서로 선택을 했습니다. 삐져나온 배경지는 적절히 마테로 가리고 메모지와 미니 엽서 위치를 다시 잘 잡아 붙여주었어요. 마테를 메모지처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우선 A4 용지에 붙여서 뒷부분을 선명하게 만든 뒤에 다시 오려서 사용해 주었습니다.
메모지는 색감이 혼자 튀지 않도록 사용할 부분만 적당히 오려서 붙여줄게요. 이번에는 책 제목을 적을 한글 스티커를 꺼내주었습니다. 비어 보이는 부분에는 마테를 하나 더 오려 붙일게요. 초록색과 갈색 철자를 사용해 분위기를 통일시켰습니다. 아이코닉의 한글 스티커는 제 실제 글씨체와 비슷하게 생겨서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두 개의 말풍선에는 책을 읽은 시간과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3점이 넘으면 추천이라는 뜻이에요. 소설에 비해 교양서는 아무래도 평점을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려요. 스티커로 페이지를 꾸미기 전에 다시 책을 살펴보며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4원소설과 유클리드의 기하학,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스도교 이야기를 다이어리에 담아보고자 했어요. 관련된 스티커들을 바인더에서 찾아줄게요. 적당한 게 없는 경우에는 직접 그려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책의 첫 장부터 등장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사에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지만 사실 현대에 와서 보면 엉터리 투성이인 이론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들의 생각이 기록되고 전달되었기에 그러한 이야기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꾸준히 후대에서 탐구한 덕분에 진리가 밝혀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과정이 과학의 발전을 의미하고요. 또한 수학, 과학, 천문학뿐만 아니라 예술학과 철학까지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펼친 인물들을 보다 보면 각각의 학문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다는 면에서 유사한 연결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플라톤은 현실의 원은 완벽한 원 개념의 일부만을 공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에게 감각할 수 있는 세계는 보편적인 것의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반면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주장에 반박하며 감각세계에서 맹렬한 경험적 수집을 통해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도 신의 세계만큼 가치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또 플라톤은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사과의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뉴턴에게 궁금증을 낳았고 끝없는 탐구 끝에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내게 됩니다. 선악과는 뉴턴의 중력에 의해 떨어진 것이죠. 책에서는 더 많은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라파엘로가 사랑한 철학자들을 주제로 한 다이어리 꾸미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조금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마방진과 지동설, 회화와 조각의 대결 등을 나름대로 상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들은 인상 깊은 구절들로 채워줄게요.
글귀를 적는 모습을 타임랩스로 보여드리려 했는데 제 손만 크게 찍혔더라고요. 다음에 각도를 바꿔서 다시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9절까지 다 적어 넣어서 이제 다이어리가 정말 완성이 되었네요. 완성된 페이지는 다이어리 안에 끼워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링까지 닫아주면 완성! 책에 대한 기억을 다이어리에 기록하면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읽으며 느꼈던 감정까지 아카이브할 수 있어서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주제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